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다음은 76 핵심 기능 76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76은 차트 배경 설정 및 눈금선을 없애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파일은 차트 기본 4 엑셀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여기 보시면 차트 배경을 꾸미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차트 배경을 채우는데 먼저 1 클릭을 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차트 도구에 보시면 이제는 디자인이 아니고 서식 탭을 선택합니다. 서식 탭에 현재 선택 영역을 그룹을 중에서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선택 영역을 선택식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배경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차트 영역 서식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채우기 창에서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삽입에서는 파일에서 그림을 찾아오기 해서 이거를 클릭해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보고 차트를 선택한 후에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서식 탭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서식 탭에서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 보면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 서식과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 영역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영역을 서식을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면 서식이라는 것이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서식의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채우기 없음,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패턴 채우기, 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에는 여러가지 또 여기 보면 색 채우기에 색이 또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테두리에는 또 테두리 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요 안에 있는 영역에 보면 질감으로 채운 것이 보여집니다. 그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삽입 다음에서 그림 삽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삽입할 때 파일로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 우리가 미리 주어진 수업에 21 온라인 수업에 엑셀에 지금 소스에 해당되어지는 것 중에 4장 그래서 차트 배경이 미리 JPG 파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고 삽입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밑에 그림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삽입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 같은 경우 옆면 서식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버전에서는 여기가 뭐가 되어 있냐면 실제로 다른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축을 보시면 가로축에 있는 부분들을 지우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계열에 레이블 값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렇게 축에 대한 표시 값을 표시를 안 해줘도 실제 되니까 그것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요소에 해당되니까 축, 그죠? 축, 이게 차트 요소의 축을 클릭해서 축에 마우스를 살짝 대면 또 삼각형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기본 가로 되어진 것을 선택된 것을 해제를 시키면 이렇게 기본 가로가 되어진 것을 해제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가로가 아니고요. 세로를 지금 지었네요. 기본 가로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가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선택해 보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가로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이블이 미리 숫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지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축 중에서 기본 가로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사라진 것이 확실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금이 있는데 눈금도 우리가 지워 보겠습니다. 눈금선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눈금선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눈금선을 지금 보면 제거를 하면 사라졌죠.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눈금선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제거할 수 있고요. 선택해서 만약에 눈금선에 기본주 세로, 기본주 가로, 가로선, 기본주 부가로, 기본주 기본 부가로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스타일, 느낌, 자기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겠죠. 눈금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금선을 화면에서 사라지게끔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기능 76을 마쳤고요. 이제 핵심 기능 7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77은 원형 차트 3차원 서식 및 테마 바꾸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원형 형태의 차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쓸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파일인 차트 원형이라는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스마트폰 AP 시작 점유율 차트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과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합니다. 자, 볼까요? 먼저 차트 연결 선택하죠. 빠른 레이아웃 우리 해봤죠. 그 중에서 자료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형 차트를 선택하고 그 원형 차트 중에 두 번째 차트를 선택을 해서 원형 형태로 바꿉니다. 레이아웃 1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딜리트 하고 나서 지운다. 그죠?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실제 3차원 서식으로 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너비와 높이 이런 것을 조절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데이터 영역의 오른
쪽을 클릭을 하면 차트 데이터 영역 계열의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팝업 창이 뜨죠. 팝업 창이 뜨면 이 팝업 창 중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메뉴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뜨면 효과를 클릭을 해서 3차원 서식을 클릭을 해서 입체 위쪽 입체의 너비와 높이를 각각 15로 입력하고 닫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 형태로 만들어서 3차원 원형 3차원 서식 테마로 바꾸어주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원형입니다. 차트 원형. 자, 이와 같은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를 지금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죠. 차트 영역을 클릭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디자인에 보면 자, 이게 서식과 디자인 크게 두 가지 차트에서 사용되어지는 탭이 새로 생성되는데, 디자인에 가서 빠른 레이아웃 중에서 첫 번째 레이아웃 1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즉 스타일 2입니다. 스타일 2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일 1은 이렇고요, 2는 이렇고, 3는 이렇고요, 4는 이렇고, 5, 6, 7, 8 더 보려면 자세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중에서 2를 선택하도록 책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2를 선택을 했습니다. 2를 선택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뀌었고요. 비율이라는 제목을 제거하라 했으니까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제거되면서 전체 영역에 이러한 원형 차트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차트 데이터 계열 영역, 차트 데이터 계열 영역이 이거죠. 데이터 이 레이블이죠. 데이터 계열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의 계열 영역입니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 이처럼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든지 레이블 서식 뭐 이런 쪽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소 서식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야 되네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습니다. 레이블 서식이 아니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야 되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뜹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 중에서 여기 보면 채우기가 있고요, 여기 그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옵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창 중에서 요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요게 효과 모양인데요, 채우기 효과 두 번째가 효과입니다. 여기 효과를 선택한 후에 3차원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는 3차원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또 옵션들이 또 뜨게 됩니다. 위쪽 입체, 아래쪽 입체, 깊이, 외형선, 그 다음에 재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위쪽 입체에서 실제로 높이와 넓이가 나옵니다. 너비와 높이 각각을 이것을 15pt로 만들어 줍니다. 15 이렇게 15로 만들어 주면, 그리고 여기에서 3차원 서식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닫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전체 모양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차원 효과로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항목에 대해서 각각을 또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퀄컴이라는 요 영역만 따로 떼는 부분 조각 내서 좋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차트의 데이터 계열을 실제로 클릭을 합니다. 클릭한 후에 퀄컴 항목을 여기서 데이터 계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퀄컴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 당겨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당겨 놓으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당겨 나오고, 애플을 선택해서 애플을 당겨 내오고요. 미디어텍도 이렇게 당겨 내고, 기타도 이렇게 당겨 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붙이려면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면 좀 더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하려면 좀 더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의 항목을 조각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계열을 이렇게 선택해서 옮기면 그것의 위치가 옮기면서 조각 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차트의 테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빈 셀을 클릭을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 있죠. 이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의 그룹 테마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테마가 많이 뜹니다. 테마가 뜨는데, 이 테마 중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오피스, 슬라이드스, 이온 회의실, 추억, 줄기, 전체, 자연주의, 패싯,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뭐 물방울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물방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뭘 선택할 거냐면, 이쁜 거는 뭐 별로 이쁜 게 별로 없네요. 테마 찾아보기. 테마가 지금 없다. 그죠? 없으면 테마에 현재 테마 저장하기 밖에 없네요. 그냥 패시스로 할까요?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원형 차트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차트의 종류 변경도 할 수 있지만,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서 여기 효과를 주는 데서 위쪽 입체를 줬습니다. 위쪽 입체를 이렇게 주고요. 아래쪽 입체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체를 주려면 한쪽 입체는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0을 만들고요. 아래쪽 입체를 한번 주겠습니다. 15 닫기. 이게 아래쪽에 입체를 준 겁니다. 별로 표시가 잘 안 나나요? 좀 다른 느낌도 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선택한 후에 데이터 계열에 들어가서 실제 이것을 만들고요. 입체를 주는 방법. 재질을 한번 줘볼까요? 재질도 있습니다. 재질. 부드러운 가장자리. 자, 이렇게 하니까 재질 느낌이 또 뜨죠. 예, 또 재질. 자, 반투명 파우더. 이것보다는 진한 가장자리. 이것도 별론데요. 예, 그럼 표준으로 부드러 금속 이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감에다가 평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재질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 조각의 각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을 이렇게 돌리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각, 쪼개진 원형. 자, 이렇게 하면 쪼개진 원형을 이제 이렇게 조절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패턴으로 채우기, 조각으로 채우기, 자동으로 채우기. 일단 자동이 채워놨다 그죠? 테두리선은 자동으로, 선 없음, 실선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선택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나 차트 영역이나 계열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것을 옵션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리려고 하면 이런 그래프 차트를 그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엑셀에서는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돌아오면 원형 차트 3차원 서식에 대한 테마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중축 혼합 차트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중 차트, 혼합 차트인데요. 자,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하시고 중간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시험지를 또 다시 여러분들 나눠줬고 일부 학생은 제출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제출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지를 도로 가져갔는데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집에서 그 문제를 다 풀어서 파일로 저한테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조만간 체크를 해서 제출한 학생과 안 한 학생들에게 제가 리스트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9주차 엑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